처음부터 성분명으로 처방해주지. 중요한 건 약의 성분. 이름과 회사가 달라도 국가가 인정한 동일 성분이면 모두 같은 약. 의료비도 줄이고 내가 먹는 약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성분명 처방. 이 캠페인은 서울시 약사회가 함께합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TBS 2시 27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여의상류 나들목과 한강대교 사이 4차로에 사고가 있었다가 조금 전에 처리는 끝났습니다. 아직은 여파가 남아있고요. 반대 김포 쪽으로 청담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막히는 가운데 영동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는 고장차도 있습니다. 또 내부순환로 성수 방면 연희램프를 조금 지나서도 3차로에 서 있는 고장차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어서 조심하셔야겠고, 반대 성산으로는 정릉터널 내부에서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2차로가 통제되고 있고요. 이 공사 때문에 종암 분기점부터 평균 시속 20km 미만으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한편 봉은사로 차병원 사거리에서 신논현역 사거리 방면 차병원 사거리 부근엔 도로 꺼짐 현상이 나타나면서 전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로 이용에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는 낮 시간대 사고 구간이 많습니다. 그중 중부고속도로 하남으로는 증평 부근 1차로에 대형 화물차 사고 나서 처리하고요. 쭉 더 가서 동서울 요금소 5차로에서도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노고산 1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승용차 사고 나면서 뒤쪽으로 4km가량 여파가 생겼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안성 분기점 쪽에 화물차 관련 사고가 있었는데 지금 사고 차량 갓길로 옮겨서 처리하고 있지만 북천안부터 안성 분기점까지 정체가 더 길어졌습니다. 10km 구간 정체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어우 아가씨 이러다 탈랄라. 잘생긴 나의 눈, 코, 입. 야야야 아직도 안 듣고 뭐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여러분 지금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어떻게 뭐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 거야? 뭐 형 돈으로 하는 거야? 그래 있는 거 써 일단. 허리케인 라디오 들어. 어우 아가씨 이러다 탈랄라.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 오직 진짜들만을 골라서 꼭지 꺼내 거짓없이 풀어놓지 쇼미 더 뉴스. 어제가 아닌 우린 오늘을 살아가 색안경을 벗고 다시 세상을 바라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 더 뉴스. 꼭 알아야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전할 분들 소개합니다. TBS 라디오 제작본부 들이대 오인환 P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인환 PD입니다. 이어서 TBS 보도본부의 막내 햇병아리 MZ세대 이주혜 기자입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네, 안녕하세요. 이주혜 기자입니다. 아유, 제일 잘 나간대요, 이주혜 기자가. 와우. 이주혜 기자가 세 번째 출연인가요? 아니요, 저 두 번째 출연입니다. 여긴데 왜 세 번째라고 써 있어? 이거 저 오인환 PD가 써놓은 거지. 일부러 그랬습니다. 왜? 답을 유도하려고. 그렇군요. 이야. 사실 아닌데 괜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잘못 써놓고. 그렇죠. 재치가 넘치시네요. 재치가. 자, 허리케인 라디오 지난주에 첫 출연했었잖아요. 네.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대요? 어때요? 네, 그럼요. 저희 가족분들, 저희 아버지 특히 너무너무 좋아하셨고 예. 그리고 TBS 김현우 PD님께서 저한테 잘 들었다고 따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감동이었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현우 PD가 밤 10시에 음악엔 진심 DJ까지 요새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도 잘 듣고 있어요. 예, 제가 햇병아리라고 소개했는데 괜찮아요? 네,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 네, 병아리 너무 좋거든요. MZ 근데 네. 제가 나이는 물을 수는 없고 승려한테 네. 몇 학번이에요? 전 17학번입니다. 예? 2017에 이제 2017년? 네, 2017년. 네. 그 17학번 그러는구나. 멋있다.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쇼미더뉴스 시작해 보자고요. 자, 오인환 PD 첫 번째 주제 뭡니까? 네, 빠르고 신속하게입니다. 빠르고 신속하게 네.
뭘 빠르게 신속하게 하자는 거죠? 뭐 최근에 저희 단골 주제이기도 했는데 그 교권 하락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이거 관련해서 이제 서울시 교육청이 좀 이제 선제적으로 지금 이제 후속 대책들을 내놓고 있어서 좀 한번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우선 주요 내용은 어떤 게 있어요? 이번 이제 올해 11월부터 이제 특히 이제 학교 면담 시스템이 좀 정교화되는데요. 이제 희망학교에 한해서 내년 9월부터 이제 도입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주제를 좀 신속하고 빠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잡아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상담 신청을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톡 이른바 이제 SNS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의 승인 과정을 거친 후 이렇게 좀 방문하게 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모들이 학교에 찾아가고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면담실이나 이 대기 공간 등도 좀 마련하고요. 또 전화 상담과 1:1 채팅 방식으로는 좀 기본적인 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좀 체계화되는 겁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카톡으로 일단 저 예약을 좀 하고. 네, 저 뭐 병원에 예약하듯이. 네. 네. 뭐 전화로 해서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네. 자, 그러면 학교에서 교사와 학부모의 갈등이 네. 법적 공방이나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는 게 지금까지 문제였잖아요. 네. 보완 장치가 좀 포함이 됐대요? 사실은 뭐 이 부분에서는 이제 변호사를 아예 뭐 배치하는 건 아니고 이제 배정을 한다고 하고요. 이제 배정하게 되면은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도 신속 대응팀이라는 거 이제 꾸리게 된대요. 그래서 이제 법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해지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조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안에 보면은 이제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5군데 중에서 한 곳 정도만 마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체계적으로 좀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 전화기는 그러니까 유선 전화기 얘기하는 거예요? 유선이 아니고요. 무선인데 녹음이 가능하도록 좀 장치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아니 무선 다 휴대전화 녹음되지 않습니까? 통화네요? 네. 근데 뭐 기존에는 어쨌든 뭐 개인 전화로 아마 학부모들이 하셨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일원화한다는 거죠. 학교 대표 휴대폰 번호가 있게 네. 된다. 공용폰이 마련되고 이제 녹음도 되고. 네.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한테 직접 학부형이 전화하는 게 아니고 네, 네. 학교에 있는 대표 휴대폰으로 전화하게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 녹음을 하게 한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응답도 학교장이 우선 총괄을 하고요. 교무나 학사는 교감이 하시고 행정 분야는 행정실장이 해서 이렇게 좀 이분화해가지고 교사와 직접적인 좀 대면을 줄이는 것으로. 담임 선생님 좀 일단 뒤로 좀 빠지게 해놓고 교장 선생님 주도하에 좀 해본다. 네, 그렇게 좀 윤곽이 잡힌 상태입니다. 그래요? 네. 한 가지 더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관련 주제 다루면서 교사들의 많은 고충을 들었는데 수업 방해하는 일부 학생들의 대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거였잖아요. 요거에 대한 대책은 나온 게 있나요? 좀 이게 이제 좀 슬프기도 한데요. 이제 교사가 이제 뭐 금은방처럼 이게 비상벨 제도가 좀 도입된다고 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이걸 누르면 비상벨이 이제 알림이 가게 되고. 교무실 같은 데로 울리게 돼 있나요, 그러면? 네, 그렇게 되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시적인 분리 조치가 가능해지고 학생들을 위해서도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게는 좀 전문가가 바로 배치가 돼가지고 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참 우픈 참 현실인데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탁 같은 데다가 무슨 비상벨 같은 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담임 선생님께서 뭔가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럴 땐 눌러서 구조 신청을 한다 이런 얘기겠네요. 네, 맞습니다. 참 그 시기와 이제 예산이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급하게 처리가 됐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주혜 기자 아까 시작할 때 인사드리고 그랬더니 청취자께서 이런 문자들을 보내주셨어요. 이주혜 기자가 지난 방송에서 만 25살이라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그런가 보지. 다 듣고 있습니다. 네, 맞긴 일부러 한데. 잘못 썼다. 크크크 진짜로요? 오윤환 PD. 네. 일부러 잘못 쓴 거 아니죠? 네, 아닙니다. TBS도 또 화이팅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보세요. 고맙습니다는 진행자가 하는 얘기고. 죄송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주혜 기자 두 번째 주제 뭡니까? 추석에는 당근입니다.
당근 추석에 네, 뭔 얘기하려고요? 네,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한 푼이라도 아껴서 알뜰하게 소비하려는 이들이 많이 찾는 곳, 바로 중고거래 플랫폼인데요. 아, 당근. 네, 아시죠? 그중에서도 인기 많은 곳 중 하나가 바로 당근마켓입니다. 이곳은 평소에도 인기가 많지만 명절 전후로 훨씬 많은 이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바로 명절 선물 세트를 판매하기 위해서인데요. 선물 품목이 중복되다 보면 또 어떤 경우엔 유통기한 임박 문제도 있고 또 집에 물건을 계속해서 쌓아놓기가 애매하다 보니까 명절 선물 세트를 저렴한 가격으로 사고 팔면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이득을 볼 수 있는 일명 명절 테크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절 선물 세트 선물 받은 거를 네. 갖고 있다가 당근 마켓을 통해서 서로 거래를 한다. 네, 맞습니다. 이게 많이 좀 활성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고요. 예. 그래서 제가 직접 오늘 당근마켓 앱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 이 명절 선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햄 선물 세트가 가장 많이 올라와 있었고요. 이어서 참치캔 세트, LA갈비, 굴비, 티 세트 등등이 있었습니다. 예. 네, 그걸 보니까 이 물건이 필요했던 분들에겐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횡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켓에서 직접 구하는 것보다 LA 갈비를 좀 싸게 구할 수가 있다. 네, 비교적 네,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LA 갈비는 왜 이름을 LA 갈비라고 그래요? 고기를 측면으로 썰어서 그렇다. 아시나요? 네. 와. 아닌가요? 몰라요? 네.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공부까지 안 해도 되고. 예. 근데 거래하면 저 불법인 상품이 있다면서요? 어떤 게 있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홍삼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거래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은 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신고한 판매업자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홍삼이라고 해서 모두 판매가 금지 이건 아닌데요. 일반 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홍삼 제품은 또 개봉하지 않았다면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헷갈리실 것 같은데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식품을 구별하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크가 있다면 건강기능식품, 없다면 일반 식품인 겁니다.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상품에 찍혀 있으면 네. 그럼 거래하면 불법이다? 네, 맞습니다. 그 마크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 마크가 이제 설명드리가 어떻게 글씨를 써 있어요? 한글로? 네, 맞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건강기능식품 그렇게 써 있어요? 네, 밑으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쉽게 저기 있네. 저 밖에서 찾아줬네. 맞습니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스카이블루 색깔로 동그란 원 안에 네. 한 흰색 바탕에 녹색 글씨로 건강기능식품, 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런 마크가 부착돼 있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이라 네, 맞습니다. 당근마켓에서는 거래하면 불법이 된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중고거래 이용자분들한테 이재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네. 바로 이제 식품 거래를 좀 주의해서 구매해 주시면 좋겠다는 점인데요. 중고거래 카페나 이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포장이 훼손된 거나 이제 개봉된 식품은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미개봉된 이런 식품일지라도 보관하거나 이동하는 과정에서 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좀 주의해서 거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저렴하게 구매하는 건 물론 좋죠. 하지만 건강이 최우선이므로 식품의 경우는 조금 더 신중하게 구매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할 수가 있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좋은 생활 정보 이주혜 기자 하나 전해줬네요. 자, 여기서 음악 하나 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곡이 안 됐다고 합니다. 선곡이? 네, 지금 그러면 다음 주제로 바로 가볼까요? 지금 나가잖아요. 진짜 오늘 사인 안 맞네. 네? 권미희가 부릅니다. 서풍. 이 신나는 EDM풍의 국악 노래거든요. EDM이 뭔지 알아요? 네, 이주혜 그럼 기자? 저 EDM 엄청 좋아해요. EDM이 뭐예요, 역자예요? 네. 뭘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자, 듣고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몰래 마음 설렌다
피면 서쪽으로 떠난 님이 서풍 타고 나를 찾아오신다고 한다. 배 띄워라 허기야 허여차 노를 져라 허기야 허여차 노를 져라 예예예예예예예예예 오늘 밤엔 달도 밝아 노잡기도 좋다 님 머중 가자 가자 허기야 허여차 노를 져라 허기야 허여차 노를 져라 예예예예예예예예예 오늘 밤엔 달도 밝아 노잡기도 좋다 님 머중 가자 가자 해 뜨거라 건미의 서풍 듣고 왔습니다. 예. 배 띄우라고 그러는데 지금 서울에서 배 띄울 때는 한강 말고는 없죠, 그죠? 네. 예. 네. 그리고 이재 기자가 당근마켓에서 건강기능식품 거래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밖에서 찾아봤더니 더 있네. 알고 있죠? 지역 상품권이라든가 도수 있는 안경이라든가 종량제 봉투 이런 것도 당근마켓에서 거래하면 안 되는 물건으로 한 10개 정도 되네요. 예, 알고 있는데 시간상 하나만 아까 얘기한 거죠? 네, 그럼요.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그 추석 관련된 그 상품이 좀 음식 관련된 게 많잖아요. 아, 네. 그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 네. 그 얘기를 하시려고? 네. 알았습니다. 자, OPD 세 번째 주제 뭡니까? 네, 보호수님 안녕하세요입니다. 보호수? 네, 님이요. 저 이 나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슬슬 가을이 우리 곁으로 오고 있는데 네. 단풍이 이제 그리운 시기고 네. 우리나라 보호수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저희 이제 뭐 뒤에도 보면은 또 단풍이 딱 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네요. 저는 이제 나무를 먼저 떠올리게 하는데 저희 집 그 동네 어귀에 그 보호수가 한 그루가 있었어요. 근데 매년 가을쯤 되면은 이게 관리가 잘 안 돼서 제가 뭐 민원도 넣고 이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뉴스에 보면 보호수 해제라는 뉴스가 많이 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수 해제가 뭔가 봤더니 나무가 죽은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이제 보호수들이 많이 죽고 있는 지금 험난한 순환의 시대다. 이런 의미에서 좀 뽑아봤습니다. 그 보호수하면 뭐 네. 어떤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종이? 지난주에 그 포항에서 최고령 보호수가 이 느티나무인데 700년 정도 된 나무거든요. 고사 위기에 있다는 이제 보도가 나왔었고 700년 된 니트나무가. 네. 700년을 저희가 지켜왔는데 고사의 위기에 놓였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예. 근데 과거에는 이제 관리가 좀 문제였다면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뭐 최근에 뭐 집중호우, 뭐 극한호우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집중호우로 이게 유실된 보호수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700년 전이면은 네. 언제입니까? 700? 700이면 빼니까 1323년이네. 네, 그때 그러면 있었던 조선 나무가. 개국 전 얘기인데 고려 말에 어디다 심어놓은 건데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찾아봤더니 마북리? 네. 포항에? 네, 포항에도 있었고요. 정선에서도 그 느릅나무가 400년 됐었는데 이번 집중호우로 뿌리가 유실되면서 가치를 잃었습니다. 또 예.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마북리 느티나무 고려 말에 심은 나무는 누가 심었는지 기록이 안 나옵니까? 네, 아직 못 찾아봤습니다. 네. 저거까지는. 자, 또 몇 그루가 되는 게 전체적으로? 지금 그러면 국내에는 우리나라에. 전체 보호수가 한 13,000여 그루 정도 되는데요. 제가 오늘 그 지자체에도 좀 연락을 해봤는데 공무원 1명 정도가 지정이 돼 있고 뭐 몇백만 원 정도가 예산이 좀 배정이 되어서 거의 사실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관리가. 네. 왜 저 오래된 그 보호수 같은 경우에는 흔히 네. 직접 보기도 하고 사진으로도 보지만 네. 링거 같은 거 꼭 네, 보잖아요. 맞아요. 사람 치료하듯이. 네.
그 서울 시내 보호수는 어떤 게 있어요? 우선 서울시 1호 지정 방학동에 은행나무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도봉구에 있는 원당샘 공원에 자리 잡고 있는 보호수는 은행나무입니다. 600년 이상이 된 나무인데 이제 가을쯤 되면은 낙엽이 이제 확 떨어져서 황급빛 자태를 좀 한번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해드리고. 옛날에 가만 있어봐. 네. 그 건축학개론 영화에 보면 네. 그 영화 안 봤구나. 네, 수지 씨 나오는 건가요? 네,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네, 영화 네. 봤어요? 네, 봤습니다. 거기 왜 건축학개론 영화에 보면 네. 그 은행나무 은행잎 막 떨어지고 노란 네. 단풍 져가지고 그런 장면 나오는데 네. 이게 그 방학동 그 공원에 있는 그 보호수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당시에는 좀 자택이나 카페 같은 이렇게 뒤에 아니 배경이 공원 같은 데 있었거든요. 하여튼 어. 건축학개론에 큰 은행나무가 나왔어. 아, 그랬었어요? 예. 한번 방문해 보시길 원하고 저희가 그 보니까 찾아보니까 산림청에서 우리나라 보호수 100선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예. 특히 전자책으로 이렇게 공개하고 있어서 한 번쯤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도봉구 방학동 원담샘 공원에 있고 네네. 또 어디 있어요? 그 이제 그 100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간이 지금 부족해서 그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림청 전자책이 있습니다. 아, 산림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네, 전자책이 있어서 거기에 100선이 소개돼 있습니다. 알겠어요. 100가지의 보호수가 소개가 돼 있다. 네. 자, 나무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죠? 기후 변화로 이미 많은 보호수가 아플 수 있는 것 같으니까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주제 뭐입니까? 퇴사 각오하고 최장 12일 황금 연휴입니다. 이거 이주혜 기자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 정말 네. 12일 황금 연휴? 6일 얘긴 들었어도 어떻게 12일이 돼요? 그렇죠. 네. 이것은 이제 기사 제목인데요. 이걸 딱 보고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제 저는 이 황금 연휴를 누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내달 2일이죠.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공식적인 추석 명절인 9월 28일부터 개천절인 10월 3일까지 총 6일간의 긴 연휴가 주어졌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개인적으로 10월 4일에서 6일까지 연차 3일을 사용할 경우에는요. 주말 더해서 10월 9일까지 한글날까지 총 12일의 연휴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다니지 말어. 다니지 말어. 제가 이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네. 누가 이렇게 하겠대요? 예? 이거 너무하잖아 이거는. 그쵸? 예? 그쵸. 회사 입장에선 너무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혜택은 없었다. 정말 역대급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혜택을 누리려면 회사에 연차 3일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강심장이 필요한데요. 네, 실제 몇몇 커뮤니티에서는 퇴사를 각오하고 연차를 사용하겠다라는 글이 등장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네. 이게 어디 커뮤니티에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나 보죠? 네, 이제 직장인 커뮤니티 이런 데에서 많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여기에 대한 그 네티즌들 반응은 어때요? 퇴사를 각오하고 한번 써보겠다는 거에 대해서? 네, 꽤 많은 분들이 또 나 하겠다. 공감하고 이렇게, 있습니까?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MZ 세대들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2030 세대들이 주로 그런데요. 네. 네, 한국에는 휴가에 진심인 강심장을 가진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행사 스카이스캐너에 의하면요. 한국인 여행객들은 오는 22일부터 10월 9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포함이죠. 이 기간 동안 여행을 위해서 평균 95일 전부터 항공편을 검색했다고 합니다. 네. 네, 또 정부가 그러니까 스카이 스캐너라는 게 다른 나라 여행사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저희 우리나라 네, 여행. 여행사. 근데 한국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나라 그래야지. 예? 그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여행지로 선호하는 나라가 어디로 나와 있어요? 네. 여행지로는요. 네. 첫 번째로는 일본입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 지역. 엔화가 싸다 그러니까. 네, 최저 맞아요. 800원대더라고요. 네, 맞아요. 꽤 엔화도 싸고 그다음에 이제 근방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또 태국 방콕, 베트남 다낭 등 근거리인 동남아시아 여행지 역시 높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예. 이주혜 기자는 며칠 연휴 씁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추석에도 여기 근무를 해야 하고요. 개천절에도 근무를 해야 합니다. 햇병아리잖아. 네, 맞습니다. 네. 불만 없죠? 네, 불만 전혀 없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자, 방송 들으시다가 문자들 주셨네. MZ 세대들 모두 떠나는 여행. 떨리는 라떼 사장들.
그렇죠. 또 19형님 마인드는 MZ세대. 제가 MZ세대입니까? 저 라떼입니다. 자,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오인환 PD, 이주혜 기자였습니다. 쇼미더 뉴스. 네, 2부 끝곡입니다. 써니의 런 들으시고요. 오늘 인생 고민 상담소 대신 화내주는 남자, 지난주에 상암동 오다가 교통사고로 다쳐서 못 나온 최국 씨가 드디어 출연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우리가 찾았던 인생의 페이지 오늘은 어떤가요? Going on, going on, 이대로 좋은가요? Going on, going on, 이대로 사람들 모두가 한 곳으로 달려요. 누군가 찾았던 인생의 페이지, 사실 내게는 조금 버거워요. 오늘이 아닌 오늘도 사람들 모두가 한 곳으로 달려요. 우리가 찾았던 인생의 페이지. TV 지진 발생 횟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진 대피 요령을 한 번 더 알아볼까요? 좋아요. 먼저 실내에서는 탁자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야외에서는 건물을 피해 넓은 곳으로 대피해야 해요. 맞아요. 그리고 주변에 노약자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주기적으로 교육 훈련도 하고 함께 대피 요령을 알아두어야 해요. 그렇죠. 탁자 밑, 계단, 야외 넓은 곳 꼭 기억하자고요. 지진, 미리 대비하고 행동 요령을 알아두세요. 행정안전부. 안녕하세요. 서울론 멘토 하유정입니다.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저도 1년 전에는 이 막막하고 힘든 시기를 겪었던 수험생이었어요. 그 당시 서울런 덕분에 공부와 입시에 대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대학에 입학해 서울론 멘토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젠 제가 받았던 도움을 다시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돌려주고 싶어요. 얘들아, 수능 잘 보고 잘 풀고 잘 찍고 착 붙자. 수험생 모두 화이팅! 수능에 좋은 결과 서울런이 응원합니다.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19년 최우수 문화관광축제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더기 축제가 10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안성맞춤랜드와 안성천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오감 만족의 다양한 먹거리, 눈이 즐거운 일루미네이션, 화려한 출연진의 흥겨운 무대까지. 깊어가는 가을, 안성맞춤 바우더기 축제와 함께 신명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TBS 기상정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의 하늘이 흐린 상태입니다. 일부 지역은 약하게 비가 온 곳도 있었는데요. 앞으로 저녁까지는 서울 경기권, 특히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약하게 빗방울 떨어